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 스포티지인데요. 자, 저희가 얼마 전에 가솔린 터보 모델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인데요. 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현대 기아차의 파워트레인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보다 출력도 여유롭고 경제성 부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기 때문인데, 자, 과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테스트했던 스포티지 가솔린 사양은 가성비 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상급 사양인데요. 그래비티 전용 디자인이 추가되면서 외관이 소폭 달라졌습니다. 그릴, 사이드 몰딩, 전후 범퍼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방향 지시등도 LED가 사용됐고요. 실내도 뭔가 꽉 차 보이죠? 하나로 연결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시원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고 기어 레버도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좌석은 통풍과 열선을, 조수석에는 워크인 디바이스에 USB 충전 포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2단 열선 기능에 조작폭이 넓은 등받이 각도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에너지 흐름과 같은 별도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배터리가 뒷좌석 시트 하단에 위치하는 만큼 트렁크 공간도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스포티지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터보차저와 전기모터 조합으로 성능과 효율을 높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완성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진화를 했을 때 뭔가 외관에서 특징들이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어 있죠. 자, 하지만 운전을 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자,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터보 차저가 밀어주고 여기에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성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44.2kW급 모터가 사용되고 있죠. 그 덕분에 최고 출력이 230마력까지 올랐는데, 사실 이와 같은 컴팩트급 SUV에게는 충분한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주행을 할 때 느낌, 컴팩트 모델의 이점이 뭘까요? 조금 더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주행 질감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스포티지에서도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급에 있는 소렌토를 추천드릴 때도 많지만, 저는 이 컴팩트한 스포티지에서 조금 더 매력을 찾곤 하죠. 하지만 가족용으로 사용한다면 공간적 이점이 있는 소렌토가 조금 더 낫긴 할 겁니다. 자, 스포티지, 일단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도 부드럽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라인을 잘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뭐 스티어링 돌렸는데 안 가는 차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핸들링 측면으로 놓고 접근을 했을 때 이 미세한 조작에도 차가 민첩하게 반응해 준다는 점인데요.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어느 정도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모습이지만 균형감을 잘 맞췄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런 부드러움을 추구한 서스펜션으로서는 좋은 핸들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이점, 앞서 저희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 파워트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기량이 1.6L죠 여기에 터보와 그리고 전기 모터를 달아서 힘을 내는데 해외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특히 이제 뭐 토요타 라포와 비교를 한다면 배기량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에서도 당연히 부가적인 이득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성능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도 유사한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잠시 발진 가속 성능을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7.6초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뭐 상당히 쓸만하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차체에서 요구되는 그 성능을 맞춰 나가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현대 기아차 서스펜션 쪽에서도 많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정도의 셋업이면 예전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땠나요? 뭔가 이 차체가 좀 경직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행에서도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했는데, 현재는 내연기관인지 하이브리드인지 그런 것들을 느끼기 어렵네요. 뭐 상당히 좋은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반면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이 변속기 부분인데, 전에 저희가 투싼을 테스트할 때 그 꽝 하면서 엄청난 쇼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현재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투싼 때와는 다르지만 이 1, 2단 사이를 오갈 때, 특히 이제 뭐 5에서 한 10km 정도 이 사이에서 충격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변속기 쪽 충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아차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잘 만들어 놓고 이와 같은 변속 쇼크가 운전자를 괴롭힌다면 최종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하이브리드 경쟁력이 되는 부분, 뭐 앞서 출력이라는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연비라는 부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수치적인 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체감으로도 주유소를 덜 가도 되거든요. 뭐 현재 주행거리만 하더라도 뭐 이미 테스트를 좀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도 상당한 마일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정말 뭐 작정하고 잘 타면 연료 한 번 주유로 이 서울 부산, 완전히 뭐 부산에 가서 엄청나게 돌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이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본다면 왕복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뭐 현재 보이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드는데요. 특히 ADAS 부분에서 성능도 많이 강화되어 있죠. 자, 어떤 장비가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각종 기능들을 잘 갖추고 있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인데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기능을 비롯해 차선 이탈 경고 및 보조,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및 보조, 오토 하이빔, 정차 및 재출발과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속도 연동까지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중앙 유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많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면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다른 것보다 최근 이 ADAS를 보면 이 스티어링 어시스트를 하는 부분에서도 이질감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리고 굴곡이 조금 심한 경우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안 된다는 아직까지는 보조적인 수단이지 이것이 자율주행차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져갔다는 점은 충분히 칭찬할 만하네요. 스티어링 사이즈도 적당하고 차를 탔을 때 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여전히 좋습니다. 다만 이 차도 약간은 좀 그 세차 냄새 이런 게 나는 편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제동 성능도 볼까요?
37m대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조금 거리가 늘어났는데 그래도 최단과 최장 간 편차가 적은 편이었고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타이어도 어느 정도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현재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 시리즈 LX 스포트라는 모델이 쓰이는데 이름은 스포트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스포티한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타이어는 아닙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포트 지향의 4계절 타이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창기의 컨티넨탈과 협업을 할 때보다는 지금 어떤 그 종합적인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만족도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예전이 이제 보통에서 좀 떨어진다. 그렇다면 지금은 보통보다는 낫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타이어의 궁합이 상당히 중요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 흔적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차가 고속으로 도약하고 있는 환경, 이때 안정감도 무난한 편이고, 물론 이제 탑스피드 영역에서 약간은 불안감이 나오지만 그 영역까지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가실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균형감 소비자분들께 추천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변속기에서 오늘 느껴진 그 이슈만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할 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팀이 추천드리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자, 구성을 한번 볼까요? 테스트 모델은 시그니처에 4륜 구동을 제외한 모든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덕분에 가격은 4,289만 원이나 하는데요. 소렌토 가솔린 최상급 트림인 시그니처 사양까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니면 팰리세이드 프레스티지 트림도 구입 가능하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모델의 중급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블레스 트림 정도로 충분하고요. 여기에 드라이브 와이즈와 12.3인치 내비게이션 정도만 추가하면 3,60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세금 혜택을 감안하면 3,500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구입 가능하겠네요. 이제는 3,000만원 중반대는 지불해야 국산 컴팩트 SUV를, 그것도 적당히 타협해서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일단 이것저것 다 넣고 나면 4천만 원을 넘어서는데 이렇게 풀옵션까지를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은 옵션에 욕심을 내게 되면 옵션을 타고 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국산차가 갖는 경쟁력 중에 하나는 가격이죠. 소위 말하는 가성비인데 이 가성비를 추구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내가 많이 쓸 것 같지 않은 그런 옵션을 택해서 가격을 높이기보다는 그럴 바엔 차라리 상급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것들을 잘 추구해서 탄다면 아직까지는 수입산 SUV들이 비싸거든요. 그런 점들로 놓고 본다면 충분한 값어치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 입장에선 그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더 비싸니까 4천만 원 언더 한 3,800만 원대 노블레스 트림에다가 잘 조합을 했을 때 좀 더 이상적이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이 옵션 너무 많은 옵션을 넣어서 가격을 올리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상품의 가치, 특히 이제는 국산차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적당한 것을 누렸을 때 제대로 된 가성비를 누릴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내연기관 스포티지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나을까? 저희는 하이브리드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경제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차를 탈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 특히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연료비 부담이 커지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물론 차를 구입할 때 가격이 높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쪽 하이브리드가 보여주는 연비의 경쟁력이 확실한 만큼 만약에 내가 차를 정말 적게 탄다면 내연기관이 맞겠지만, 그래도 적정 거리를 타고 특히나 나는 장거리 소화하는 그것이 좀 더 많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를 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 만난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실 예전 현대차가 처음에 하이브리드를 내놨을 때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저배기량 터보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맞물렸죠. 이를 통해서 낼 수 있는 파워 측면을 비롯해서 연비까지 두루 잡아냈기 때문에 이 현대기아차의 1.6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네요. 다만 이제 변속기 부분에 대한 이슈, 특히 이것이 이제 승차감으로 다가오는 요소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잡아나갈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소비자분들께서 대폭 만족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떤 한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확 끄는 그런 요소가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성능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적당한 그런 무난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중 브랜드에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무난함과의 타협이죠. 그 측면에서 기아 스포티지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좋은 면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아차의 연비 좋은 컴팩트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